생활 속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노석홍 특허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지난 10월에 열린 파리 모타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세계 5대 모타쇼 가운데 하나인 파리 모타쇼가 지난 10월 4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전시장에서 다양한 차량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등 우리나라 업체를 비롯하여 50개 이상의 글로벌 메이커가 참여하였습니다. 네, 이번 2014 파리 모터쇼 주로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예, CO2 저감에 관련한 기술이 대대적으로 소개되었다는 그러한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모타쇼의 주제는 자동차와 패션이었습니다만 행사장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단어는 CO2 배출량이었습니다. CO2. 예, 네. 전시된 차량의 안내판에는 한결같이 주행거리 킬로미터당 CO2 배출량이 선명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2020년까지 그 전차종의 CO2 배출량을 킬로미터당 95g 이하로 줄이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네네. 현재 업체의 평균 CO2 배출량은 130g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전 모터쇼 하면 자동차의 디자인 그리고 빠른 성능 이런 게 주를 이뤘는데 이번엔 환경을 많이 다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산화탄소 규제가 당장 발등 위에 떨어진 불똥으로 작용하는 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그럼 대안이 있겠습니까?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은 휘발유나 경유를 적게 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업체인 르노, 뿌저 시트로엥이나 폭스바겐 등이 모터쇼에 리터카로 내놓은 차량이 모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였습니다. 네네. 리터카란 1 내지 2리터의 연료로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을 병용하여 10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뛰어난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럽에서 전시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어떤 자동차들이 눈에 띄었나요? 예, 그 먼저 푸조의 그 하이브리드 카인 208 하이브리드 에어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에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그 기존의 배터리에 많이 감속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차에서는 압축 질소를 썼고요. 그러면서 208 하이브리드 에어는 1.2리터 퓨어테크 엔진에 하이브리드 에어 기술을 접목하여 2리터의 연료로 10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겨우 2리터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km 주행당 46g에 불과한 뛰어난 차량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그 시트로엥의 C4 칵투스 에어플로우 이제 컨셉트 카란 차가 전시가 되었습니다만 이 차에는 탄소 섬유라든가 알루미늄 고강도의 철제 기술 아니면 폴리카보네이트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차량 대비 100kg의 경량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졌네요. 또 하나의 특징은 에어로다이내믹에 어떤 개선하여서 CD 값을 0.2 이하로 저감하여 최종적으로 2리터로 100km를 주행하는 그러한 뛰어난 차량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포르쉐는 뉴 카이엔 SE 하이브리드를 공개하였습니다. 그 프리미엄 SU 세그멘트의 첫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겠는데요. 3.4리터의 연료로서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이 되겠고요. 1km 주행거리당 CO2 배출량은 약 한 79g이 되겠습니다. 연비가 정말 뛰어나졌네요. 그러니까요. 뭐 이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2리터에 100km를 갈 수 있고 뭐 3.4리터에 100km를 간다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또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도 이 못지않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본의 자동차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 토요타의 차량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CHR이라는 차량을 전시를 하였는데 네. 크로스오버 모델의 개발이 되겠고요. 그 매력적인 드라이빙의 어떤 그런 경험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조화를 이루어서 새롭게 표현된 강력한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양산형 모델로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컴팩트한 전기 모터와 4기통 가솔린 엔진의 어떤 적절한 조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토요타의 두 번째 전시한 차량은 야리스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겠고요. 네. 그 레이싱 차량에 들어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응용한 그러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야리스 하이브리드에는 직렬 4기통 1.6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예, 배기량이. 배기량은 지금 작습니다만은 네. 300마력이나 되는 고성능 엔진을 쓰고 있고 네네. 최대 토르크도 약 한 43kgm에 도달하고 있고요. 여기에 60마력짜리 전기 모터 2개가 들어가 있으면서 네. 총 420마력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앞바퀴는 이제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고요. 네. 뒷바퀴는 2개의 전기 모터에서 힘을 더해주는 사륜구동 방식이 특이하네요.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사실 이번 모터쇼에 이 하이브리드카 전시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차들인지 그게 사실 너무너무 궁금한데 예, 어떤 그 것들입니까? 기아차의 어떤 특징적인 차가 되겠습니다만 네. 유럽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K5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네. 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올해 초 제네바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바 있습니다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 하였어요. 보통의 엔진에 48V 전장 시스템을 추가하였으며 1.7리터의 터보 디젤 엔진 거기에 소형 전기 모터 및 48V 배터리가 지금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K5 터보 하이브리드에는 전동식 슈퍼 차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연비와 동력 성능이 모두 개선이 되었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CO2가 약 한 15% 정도 기존 차량에 대해서 저감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터쇼에 나온 친환경 자동차가 하루빨리 가격이 좀 내려가서 우리 사회에 많이 굴러다녔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자, 지금까지 2014 파리 모터쇼에서 전시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특허 뉴스인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 소송 항소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이었죠.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에서 항소심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주된 쟁점이 뭔가요? 예, 애플의 그 디자인 특허권 침해 문제와 이와 관련해서 배상액의 산정이 하나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애플 특허권 침해 문제와 배상액 산정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4일 연방 항소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날 공판에선 디자인 특허권 문제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네. 1차 소송 당시 배심원들은 애플의 각종 디자인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에 약 6억 원 정도의 6억 달러 가량의 배상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네. 3명으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권이 기본 기능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장식적인 요소인지에 대해 집중적인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가 아이폰의 겉모양과 관련해서 부과된 배상금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였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된 배상금 3억 8,200만 달러 중 일부가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네.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 침해 소송 시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특허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1조 원 이상의 배상액이 합리적인 선까지 낮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노석공 특허전문위원과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